그리고 임장은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남녀가 함께 가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중개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금매나 초금매를 잡을 수 있냐 없냐도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개인이 말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지 말고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는 내가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내 집 마련 로드맵 1편을 통해서 손품 파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통해 보고 오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발품을 파는 법, 즉 임장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임장의 목적은 내가 손품을 팔며 파악한 내용들을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알 수도 있죠. 어릴 때부터 살아온 지역이라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고 있어도 웬만하면 임장은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게 바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임장 가는 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임장을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을 먼저 살펴보죠. 손품을 팔면서 기록한 여러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런 정보들을 이 머리에 담아서 가는데요. 처음 임장을 가보는 거라면 노트나 스마트폰에 적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캡처해서 정보들을 기록합니다. 내가 메인으로 볼 아파트와 2순위, 3순위 아파트, 지하철역의 위치, 마트나 편의시설의 위치, 그리고 호재가 있는 위치들을 기록합니다. 만약 MBTI가 J라면 루트를 짤 수도 있겠죠. 아무튼 노트에 직접 표시를 해도 되고 스마트폰에 장소 즐겨찾기를 추가해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도 들려야 되니까 부동산이 언제 영업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 내부를 보고 싶다면 부동산 방문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방문했을 때 중개인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종종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데이트 겸 해서 부동산에 가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가 임장을 갔다가 주변 맛집에서 밥을 먹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와이프가 임장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임장을 다녀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임장은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남녀가 함께 가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만약에 연인이 없다면 누나나 오빠, 여동생, 남동생이라도 끌고 가는 것이 좋아요. 왜냐고요? 일단 중개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를 성사시켜야 중개 수수료라는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계약을 맺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신혼부부죠. 신혼집을 보러 간다는 마인드로 가시면 좋은데요. 누나, 오빠랑 가시는 분은 미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 혼자 부동산에 가게 되면 그냥 서서 막 이야기를 잠시 하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와이프랑 같이 가면은 일단 앉으라고 하십니다. 중개인분이 차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좋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함께 임장을 갔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지역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남자는 일과 관련돼서 집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지하철 접근성이나 차량 접근성, 또 내부적으로는 주차 공간 같은 것을 주로 보죠. 반면에 여자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남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보다 더 디테일하게 집 내부와 주변 환경을 살핍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살기 좋고 또는 살고 싶어야 그 집의 가치와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가 가까이 있으면 와이프가 장보기에 편하고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있는 것처럼요. 초품화, 슬세권 이런 용어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다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제 준비를 다 했다면 임장을 가야 하는데요. 임장을 갈 때는 차보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장 가까운 역에 내려서 집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이런 것도 봐야죠. 상권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주변에 유흥업소와 같은 유해시설들은 없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깨끗한지 또는 위험한 요소들은 없는지도 보는 거죠.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집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돌아서면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장간 아파트에 도착했으면 그 아파트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로 다니는 동선의 환경을 알 수도 있겠죠. 아파트도 한번 빙 둘러보고 대충 이런 주변 환경들도 파악을 했으면은 다음은 부동산에 방문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에 방문할 때 팁은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장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동산 하나, 가장 저렴한 금액의 매물이 올라와 있는 부동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한 두세 개 정도의 부동산을 같은 날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좋은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급매나 초급매를 잡을 수 있냐 없냐도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아마 부동산에 자주 안 가본 분들은 처음에 중개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뻘쭘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해보면 익숙해지니까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커피나 바카스 같은 걸 사가면 더욱 친절하게 좋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어디까지나 중개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맣더라도 선물을 가져다 주면 더 신경 써주고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좋은 가격에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먼저 연락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꿀팁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간혹 부동산에서 중개인과의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메모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녹음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약한 시간이 되면은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갈 텐데 이때는 집안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집의 구조가 어떤지, 인테리어가 어떤지, 수리는 해야 하는 컨디션인지, 또 충수와 해가 드는 방향은 어딘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노트나 폰을 내용에 적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 집에 누군가 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건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찍기 전에 꼭 물어보고 찍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고 나오는 길에 중개인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동산에 돌아가서 소품을 팔 때 파악했던 개발 호재들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 지역의 개발 현황과 미래 호재는 현지 부동산 중개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손품을 팔았을 때 알지 못했던 알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편에서 제가 용인 플랫폼시티 사례를 들었죠. 예를 들어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GTX역이 들어오는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 역 인근에 주상복합이 분양하는 곳은 어디인지, 분양가는 어느 정도가 될지, 분양은 언제 하는지 등의 정보들을 자세히 물어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개인이 말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지 말고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는 내가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중개는 거래를 성사시켜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어때? 판단과 분석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중개인의 명함을 받고 좋은 인상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장 집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임장간 집의 시세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급매가 나왔는데요. 몇 층에 몇 평이 얼마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급매가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맞으면 가계약금을 먼저 쏘고 가서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임장하는 방법과 꿀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 쉽지 않죠. 아무리 요즘에 집값이 떨어졌다지만 그럼에도 가격은 비싸고 대출을 받아서 사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항상 하는 이 말 기억하시죠? 때가 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